절개 채취 방식에 대해서도 발전을 한 게 무엇이냐면 뒷부분에 흉터가 덜 남을 수 있는 무흉터 봉합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조금 지나서 머리카락이 중간 정도 자랐을 때 오히려 어떤 케이스에서는 비절개로 채취한 부분이 오히려 조금 비어 보일 수 있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글로엘로는 또 절개로도 유명하지만 원장님 비절개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사실 뭐 절개, 비절개, 또 뭐 혼용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개랑 비절개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아무래도 이제 절개와 비절개에 있어서 수술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제 생각에 절개 수술 시간하고 비절개 수술 시간하고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격도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절개를 찾고 있잖아요, 요즘. 그쵸. 그러면 1.5배 차이 정도면 딱 상담을 받았을 때 네네. 비절개 가격을 듣고 좀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아무래도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절개를 마음먹고 상담을 오셨다가 절개 쪽으로 생각을 많이 돌리시는 경우를 꽤 보기는 했습니다. 비절개로 생각을 하고 오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절개 방식에 수술하고 나서 뒷부분 채취를 하고 나서 남게 되는 U자 모양의 흉터가 짧은 머리를 했을 때든지 어찌됐든 간에 뒷부분의 흉터가 보이는 게 싫다라는 점 때문에 많이들 절개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비절개보다는 그렇게 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여쭤봤던 거거든요. 검색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절개 흉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나요? 모발 이식 수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작된 지 몇십 년이 지났고 절개 채취 방식에 대해서도 발전을 한 게 무엇이냐면 비절개가 발전하기 전에는 절개 방식만으로 이식에 필요한 모든 모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할 때 이제 길이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후두부가 길이는 한정이 되어 있으면 무엇을 늘릴 수 있느냐? 폭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모발을 얻어낼 수 있겠죠. 다만 이 폭을 그러면 무작정 늘려도 되는 거냐는 아니라는 거죠. 적정 폭이 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 그래서 절개 방식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폭을 너무 과도하게 줬을 경우에는 과도한 장력이 걸리게 돼서 그로 인해서 이제 봉합한 주변으로다가 동반 탈락이라든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과도한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방식의 절개 방식처럼 과도하게 폭을 욕심을 내지 않고 환자분에게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만큼의 폭을 선정한 뒤에 더 필요한 이식 모수가 있을 경우에는 비절개로 남은 모수를 확보하는 절개 비절개 혼용을 거리낌 없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 편이 확실히 편안하게 수술이 진행이 되고 수술이 편안하게 진행이 되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절개 방식에 있어서도 뒷부분에 흉터가 덜 남을 수 있는, 유심히 찾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아주 얇은 선만큼의 실선만큼의 흉터로 남길 수 있는 무흉터 봉합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흉터 봉합술이라 하면 살이 이제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안에 피하지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겉부분 표피 부분을 얇게 포를 뜨는 거예요. 물론 마취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은 전혀 없어요. 이 무흉터 봉합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병원에 조금 요청을 해서 만든 기구로 표피층만을 선택해서 이렇게 얇게 포를 떠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해서 봉합을 진행을 하면, 옛날 방식의 절개 방식이었다면 생겼을 그 선 흉터 위로도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선 위로 머리카락이 자라나면 그건 더 이상 흉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름이 무흉터 봉합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흉터를 거의 남지 않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만족감을 수술을 하고 나서 경과를 보고 나서 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장님이 진행했을 때 적정선에서는 최대 몇 모까지 채취할 수 있나요? 적정선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정상적인 밀도를 가진 분이라면 길이 1cm당 200모 정도 확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대 길이는 귀 위부터 귀 위까지를 했을 때 그게 최대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성분들은 보통 28cm, 조금 크신 분들은 30cm 정도까지 나오시니까 최상의 밀도라 하면 남성분은 보통 6,000모까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최상의 밀도일 경우 5,000모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혼용으로 더 확보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를 네네네. 완전히 밀어도 흉터가 안 보이거나 그러나요?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니는데 원장님 이렇게 절개 방식을 했을 때 무흉터 봉합술로 하면은 완전히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스포츠 머리나 투블럭 머리를 하시는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시는 경우에는 저는 솔직하게 이제 비절개 방식을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절개 수술을 했을 때 뒷부분이 이제 흉터가 어느 정도 남을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케이스 하나를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죠. 절개를 진행한다 해도 이 정도의 이제 완전 짧은 머리, 절개 비절개 혼용을 한 상태여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모스 이튼 어피어런스라고 의학적 용어로는 하는데, 비절개는 이제 펀치를 통해서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비절개라고 완전히 안 보이는 건 또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절개선이 이렇게 완전히 짧은 머리에서는 살짝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술하고 조금 지나서 머리카락이 중간 정도 자랐을 때, 근데 보시면은 벌써 거의 이제 절개선은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의 안 보이죠? 근데 확실히 이거 지금 일반인들 머리로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짧은 머리긴 하잖아요. 그쵸, 요 정도 머리도 짧은 머리죠. 오히려 이 정도 되니까 또 중간에 비어 보이는 게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그쵸. 요 부분들은 이제 비절개로 채취를 한 부분인데, 오히려 어떤 케이스에서는 비절개로 채취한 부분이 오히려 조금 비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좀 완전히 자랐을 때인데, 머리가 엄청 긴 건 아니죠. 근데 벌써 절개 흉터는 보이지 않고 있고 비절개 흉터 부위도 거의 다 채워졌다. 머리카락이 이제 완전히 자라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 정도의 흉터조차도 사실은 이제 허용하고 싶지 않다라 하면은 쉬운 말로 이제 공짜는 없기 때문에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을 좀 먹고 하셔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흉터가 두려워서 모발 이식을 안 한다, 이런 케이스보다는 나만 아는 비밀처럼 좀 흉터가 남게 되기 때문에 흉터 걱정에 이제 모발 이식을 안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절개 방식 수술을 함에 있어서 흉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케이스까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간에 이제 절개 채취 방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무흉터 봉합술이나 발전된 절개 채취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꼭 이제 비절개 방식만을 좀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의원 윤성욱 원장이었습니다.